자, 안녕하세요. 김영희 널스토리입니다. 제가 실시간 영상에서 약속드린 것처럼 그 6월 5일 시험을 대비해서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으로 5차 헬스플랜 2030 대부분의 분들이 2030으로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30만 딸랑 공부하지 마시고 헬스플랜 2020과 비교하는 그런 연습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2030 갖고 왔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총괄 목표가 건강 수명의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때 건강 수명은 2030년까지 건강 수명 73.3세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럼 헬스플랜 2020에서는 목표가 뭐였었냐면 75세였었어요. 75세였던 게 2030으로 가면은 73.3세로 조금 낮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인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 형평성 제고는 건강 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로 이제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그냥 건강 형평성 제고 이렇게만 돼 있었다가 이게 좀 디테일하게 좀 구분이 됐는데 특히 건강 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그래서 소득으로는 소득 상위 20%의 건강 수명과 하위 수준 20%의 건강 수명 격차를 7.6세로 낮춘다고 했고요. 지역으로 보면은 건강 수명이 높은 상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 수명과 하위 20% 해당 지자체 건강 수명의 격차를 2.9세로 낮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도대체 지금 현재는 몇 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갖고 왔어요. 표를 보시면 자, 2018년 현재입니다. 2018년 현재는 소득차 상위 20, 하위 20% 간의 격차가 8.1세예요. 그런데 이거를 2030 때 7.6세로 낮추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으로 보면은 상위가 이제 강원도 원주가 77.7세로 가장 이제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오랫동안 사시는 거고, 하위 20%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광주 남구가 68.4세. 그래서 그 격차가 27세인데요. 요게 2.9세로 더 격차가 벌어지게 목표가 잡아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위 20% 지역의 평균을 73.2세로 잡았거든요. 아까 71.1세였다가 그리고 하위 20%를 70.3% 하다 보니까 요 차이가 2.9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득 간의 격차는 8.1세에서 7.6세로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는 2.7세에서 2.9세로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한 거죠. 자, 그리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도 좀 알아두세요. 자, 기본 원칙을 보시면 국가나 지역사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건강 수준의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건강 수준 향상과 형평성도 좀 신경을 쓰겠다는 거고요. 모든 생애 과정과 생활터에 다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거고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부분이 연계하고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문제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올해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올해는 너무 다른 것들이 워낙 중요해서 다른 건 먼저 시험 문제 나오고 올해는 이게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내년에 나올까 싶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점과제. 요 중점과제 부분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요거를 2020이랑 이제 비교는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건강생활 실천. 요거는 그대로 2020에서도 있는 거고요. 자,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여기까지는 2020에서도 있었던 거고 2030에서 구강건강이 새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2020에서는 없었던 이 정신건강관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는 자살 예방, 치매, 중독, 적세 정신건강 요 4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비감염성 질환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만성태행성 질환이었었거든요. 만성태행성 질환이었다가 이제 비감염성 질환으로 이름을 바꾼 거고요. 여기에 암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도 예전에 있었었고요. 비만도 그대로 있었었고 그다음에 손상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만성태행성 질환이 비감염성 질환으로 바뀌면서 손상이 하나 더 들어갔고 여기에 예전엔 관절염도 있었거든요. 근데 관절염이 없어졌어요. 관절염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이 이제 여기 지역사회 정신건강으로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이 원래 있었는데 이쪽으로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건강검진도 예전에 있었는데 건강검진이 없어졌습니다. 건강검진이 없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4개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감염 및 환경성 질환이라고 해서 이 환경성 질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들어간 거고 여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 기후변화성 질환에서 크게 3가지로 돼 있고요. 예전에는 여기에 예방접종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있었는데 여기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비상 방역 체계가 있었었는데 이제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고 해서 그거 있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결핵 이것도 있었었는데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에이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 3개만 새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에서 요거는 이제 그대로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예전도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모성이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성이었다가 전체 여성으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역시 그대로 있고요. 근로자 건강 증진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인 역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청소년, 학생. 그래서 학교가 청소년으로 좀 바뀌었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엔 취약 가정 방문 건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가정 안에도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청소년도 있다고 그래서 이걸 취약가정을 따로 뒀다는 거는 그만큼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차별을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없어졌고 그래서 새로 생긴 건 없습니다. 이건 이제 그대로 예전 것과 그대로 있었고 새로 생겼다는 거는 아까 말한 모성이 여성으로 바뀌었고 학교가 청소년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취약가정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긴 게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거고요. 건강 친화적인 법읍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건강정보 이해력을 높이겠다는 거고 혁신적인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거고 지역사회 자원을 확충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고 됐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었고 아무래도 요 부분이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대표 지표죠. 대표 지표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달라진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암 관리하면은 예전에는 암 사망률이었는데 이제 암 발생률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망률이었다가 발생률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는 남성 여성으로 구분으로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특히 나이도 20세에서 74세로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내혈관은 예전에는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로 했는데 똑같아요.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똑같고요. 새로 생긴 게 요거예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요게 이제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은 예전에 감염병 예방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결핵이 있었거든요. 결핵이라는 중점관리가 있었다가 요게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바뀌었고 이거는 신고 결핵 신환자율은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 예전엔 자살 사망률로 봤거든요. 똑같아요. 자살 사망률을 봤고 근데 이걸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 치매가 없었습니다. 치매가 새로 생겼고요. 이게 치매 암신센터의 치매 환자 등록 관리율로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독이 예전에 없었거든요. 중독이 하나 생겼고 무슨 중독인가 봤더니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이게 예전에 그냥 정신보건이라고 했었었고 여기 정신보건 그대로 있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지역사회 정신건강이. 이것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로 볼 거랍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이
예전에 그대로 있었었고요. 예전에는 아동 청소년 치아 우식 경험률인데 여기는 거의 똑같이 그냥 영구치 우식 경험률이라고 해놓고 12세 이상이라고 딱 찍었네요. 예전에는 아동 청소년이었다가 이렇게 좀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인 남자 흡연율이었고 중고등학교 남학생 흡연율이 예전인 거였거든요. 근데 여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인에도 여성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근데 여기에 중고등학교 남학생 흡연율인데 그게 빠졌네요. 그냥 성인 해놓고 여성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주 부분에 보시면 성인 고위험 음주율이었는데 여기도 역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서 좀 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냥 성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이 예전에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과 남성으로도 역시 분석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량은 예전에 건강 식생활 실천율로 봤거든요. 건강생활 실천율. 그런데 지금은 식품 안전성 확보 가구 분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의 영아 사망률 그대로 있습니다. 출생한 1000명당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없었던 청소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해놓고 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 현재 흡연율로 보고자 한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모성 건강이었다가 이제 여성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모성 사망비 이건 그대로 똑같습니다. 출생 10만 명당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예전에는 노인 활동 제한율 그래서 ADL 장애율 갖고 봤는데 지금은 여성 특히 여성 남성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인지율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건강인지율은 말 그대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조금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나 건강해요. 그냥 뭐 당뇨 고혈압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나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죽지 못해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강인질이 좀 높은 편이야. 라고 하면 이건 좀 괜찮으신 분이구나. 근데 조금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또 소득이 좀 낮구나.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주관적 건강인질로 보겠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새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은 예전에 없었거든요. 근데 장애인이 생겼고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로 본답니다. 자, 근로자는 예전에 없었거든요. 근데 근로자가 생겼고 이게 연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하겠답니다. 자, 그리고 군인 예전에는 그 지표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군인도 역시 군 장병 흡연율로 보겠답니다. 그 다음에 비만, 예전에 성인 비만 유병률 똑같습니다. 이건 그대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없었는데 생겼고 성인, 남성,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이라고 지표를 잡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도 예전에 없었다가 생겼는데 이게 특이하게 MMR 완전 접종률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MMR 완전 접종률로 보나요? 라고 하는데 글쎄 왜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냥 대표 지표로 그냥 잡으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성 질환이라고 해서 이것도 새로 생겼고요.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새로 생겼고요. 자, 이렇게 훑어봤고 이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좀 나올 법한 것들은 일단 목표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점과제, 특히 건강생활 실천 이거는 워낙 예전에 단골 문제였기 때문에 게다가 요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요 중점과제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다면은 아까 말한 대표 지표 이런 것들도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30뿐이 아니라 2020까지 비교를 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검역법의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역감염병의 감시 시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법령의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검역감염병의 종류 역시 자 콜레라 예전 다 똑같고 패스트, 황열, 그다음에 사스, 동물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게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폐, 황, 콜, 그러니까 폐왕이 전화를 달래. 그래서 제가 SM
동신으로 연결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폐는 패스트고 황열, 그다음에 콜레라, 사스,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예, 그쵸. 그리고 여기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 이거 외에 외국에서 발생해서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해서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고시하는 감염병도 역시 그때그때마다 검역 감염병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이 뭐가 있는데, 자, 요거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고시에 보시면, 자, 급성 출혈성 증상, 급성 호흡기 증상, 급성 설사, 황달 증상, 또 급성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도 그때그때마다 이거를 지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염병의 효력 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시 시간이요. 예전에 한번 요게 삭제가 됐었다가 다시 시행 규칙으로 다시 되살아난 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셔야 돼. 아, 그냥 법에서 삭제됐으니까 없다. 이런 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요게 시행 규칙으로 다시 부활이 됐어요. 이제 보시면 콜레라 5일 똑같습니다. 패스트 6일, 황열 6일 예전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사스 10일, 그 다음에 동물 인플루엔자 10일, 중동호흡기 증후군 14일로 확정이 됐고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21일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빠졌냐면 신종 인플루엔자가 빠졌죠. 네, 신종 인플루엔자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나머지는 자, 최대 잠복 기간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부활이 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 거 그냥 삭제됐으니까 안 외우시면 큰일 나.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건 21일 정확히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